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6월 말입니다. 6월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6월 말이면 전반기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결산을 좀 봐야 돼요. 전반기 결산을. 그리고 평가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누가 받는 것 같으세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투신이나 사모펀드, 기관 이쪽 관련돼서는 아마도 상당히 민감한 시즌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연말이 더 민감하겠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6월 말 정도 되면 저는 한 6.25 정도 다가오면 한국전쟁 발발 뭐 몇 년 이렇게 지낸 소식이 나오거나 또 그런 거 현충일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그런 것들입니다. 6월 25일부터 30일 정도 사이에는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 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높이 수익이 좀 다 올라갔던 것들은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낮게 떨어져서 자격이 투자했는데 원하는 수익이 안 된 것들은 일부 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커버링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계속 보유하는 것들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엮여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으로 또 성장할 만한 종목들 중에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오늘이나 이럴 때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 6월 25일 이후부터 한 6월 30일, 한 7월 초 이 정도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LC 관련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QLC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발전함과 더불어서 이쪽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이 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나가고 있는, 당연히 수의 넘버원 전방은 그거죠.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솔리다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먹을 게 또 많지 않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접근 가능한 곳이 기존 달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접근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우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원의 수익을 진행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나와서 이제 삼성전자 7만 원, 7만 2천 원인가요? 그쯤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런 전방에 있는 것들은 제가 꾸준하게 예를 들면 또 구간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짬짬이로 드려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QLC 관련주 같은 경우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시즌, 지금 매크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숙련된 자들은 지금 같을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매수 준비를 하고 공략을 할 종목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나노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차전지, 그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노팀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제가 체크하는 쪽으로 해서 이야기 드려보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도움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이쯤에선 경제지표 한번 체크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쉽게 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다 같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로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로 가고 당연히 원화도 약세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써요? 외국인 수급은 한국 시장에 그닥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을 땐 우리는 숙련된 투자자니까 매수할 종목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스터디하자. 남들이 좀 짜증 내고 있을 때 또다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반기에는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럼 다시 밸런스 맞춰지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앞으로도 좀 성장할 만한 구간들이 있는 것들이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이쪽, 특히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이쪽도 관련된 쪽에 지금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MSCI 리포트를 제가 좀 봤어요. 참고하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는 대만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때요? 성장성, 그러니까 주가가 대만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이 좀 저평가되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 포지션을 갖다 이쪽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밑단에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시즌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리포트 내용이라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숙련된 연습을 좀 해봅시다.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2월 25일 이후부터 해서 7월 초 이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좀 우리가 좀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바로 이 QLC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또 뜨는 것들이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뭐 엔비디아에서도 당연히 저전력 반도체 사용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력을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전력 반도체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데서 성장하는 것들은 당연히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각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보다시피 V랜드 SSD 요거 같은 경우가 앞으로 상당히 또 크게 곽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거 하나 만드는데도 딸려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안에도 MLCC도 들어가고요, PMIC도 들어가고요, 뭐 컨덴서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기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런 것들도 해봐야죠. 또 저것도 만들어냈으면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그죠? 그 전에 테스트 소켓도 진행해야 되고, 다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쪽 분야가 좀 움직일 때 한 번 정도 더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QLC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SSD 관련돼서는 QLC다. 그래서 한 셀당 내 4비트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LC, MLC, TLC, QLC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점점 저장 용량이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로다가 그렇게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용량이 필요하고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포커스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포트폴리오 담으시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선별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포인트는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꽤 전통적으로 레거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드 플래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 증착 공정이 필요한 PCV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전반부에 좀 치고 올라왔는데 여기 매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걸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크로가 좀 안 좋으면 이렇게 가다가 조금 눌려 들어오겠죠. 눌려 들어온 다음에 잡아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방은 상당히 정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크로 지표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체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좀 특이한 상황이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일 이동평균선이 이 아랫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관심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을 갖다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22,000원 여기 바로 윗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공략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아랫단으로 본다 하더라도 221연별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 잡는 것들은 크게 무리수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는 여기 땅까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때 한참 우리가 관심이 갈 때는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정고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또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다음번에 땡길 때 어디가 맥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빼앗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뭐 안정적인 구간은 바로 여기겠죠.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또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케어맨 아카데미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뭐 계속해서 장기 보유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주 간단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안다고 제가 그걸 감히 손절 라인을 설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기 평균 수익률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과감할 때는 손절 라인을 잡지 않고 가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선택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22,000원 이 라인에서 공략을 해볼 생각을 하겠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점수는 몇 점 주겠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한 7점 정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입니다. 자, 네오스M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원인 테스트 장비에서 예를 들면 험난한 상황에서도 이 장비의 이 부품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가라는 것들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말입니다. 50%는 털어내야 되는 구간이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그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요거 쇼틀리하게 여러분들 아마 수익 실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거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지는 않겠죠. 당연히 제가 급등하게 되면 끌고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이건 기술적인데요. 이동평균선은 제가 자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121이 평하고, 그래서 여기가 좀 나름 상충되는 구간이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서 튄 거는 기술적으로 튄 거라고, 커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말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이 아랫단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선회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 221평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적당하게 계산해보면 전 저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9,200원, 9,300원 이 구간에서 들어오는 구간, 이 자리가 형성이 돼야지만 자리를 잡을 것 같으니까 이건 조금 더 기다리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7월 한 1, 2주 정도는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도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오지 않을까. 다행히 오늘 뭐 자리가 안 좋아서 오늘 경제 지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더 눌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결론은 이 2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따라 올라올 겁니다.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오센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좀 가긴 갑니다. 얘는 또 관계가 또 CX라고도 또 관계가 있어서 바람이 또 불 때는 같이 양방향으로 불어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점수는 한 8점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매수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저는 매수하는 시점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가격을 접근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되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패스, 추격 매수 같은 것 따위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항상 그려두고 투자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TLB. TLB 지금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여기 저점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와버렸네요. 지금 분위기가 뭐 글쎄요. 이 회사가 자체가 나빠서 그러고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의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나빠서 이렇게 눌렸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당연히 주가가 반영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주저앉았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있죠. 다음번 점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눌러 들어오는 자리, 이 자리가 거의 뭐 바닥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윗단이 상당히 넓어졌으니까 수익성 구간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저도 점수 8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다 얘기하는 건 공통적으로 스몰캡입니다. 여러분 절대 트레이딩 개념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예를 들면 추세적 상승이니 이런 쪽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장비나 내용들 중에서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아주 메인으로 해당이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목표를 설정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밑으로 더 내려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가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뭐 보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봉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어느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시간에 양봉 기준으로 항상 좀 가장 그 기준치를 두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TLB에 관련된 내용도 드렸지만 들어온 자리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매수할 타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극히 정상이다. 제가 이거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PCB 관련된 업체 할 때도 TLB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쪼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극히 정상이면 틀림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항상 이런 점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 적어도 사줘야 되는 것들이 매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음봉 계속 떨고 있을 때 공략하다 보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에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몰캡도 평균 매수 단가 조절 많이 하셔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마이크로 투 나노,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글쎄요, 이건 야수의 심장이다. 점수를 주는 키보다는 야수의 심장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낸드 플래시 테스트용 프로브 개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진율도 괜찮습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방업체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잘 사용해 주냐, 안 사용해 주냐, 이 내용이 궁극의 핵심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한번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쯤에서는 어떤 우리 저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조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분명히 올해 하반기인데 하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주가가 뜰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이슈 때문에 뜬 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원점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수의 심장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마치 글쎄요 급등주 거래하듯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보다는 보다 야수의 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금 한 번 정도 살짝 이렇게 뭐 밀고 올라왔다 눌리는 게 생길 거예요. 이 다음 자리에서 여러분 공략하는 걸로 설계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도 비슷하죠. 자, 요 시그널을 잘 봐야 돼. 이거 빵 튀고 눌리고 치는 거. 네, 여기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빵 치면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타나잖아요. 보이세요? 예,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전 연습 3개만 했잖아요. 그리고 눌리고 치는 거. 이 부분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첫 방을 누리고 들어가는 야수의 심장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방에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본인의 전략을 생각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하방은 잡아줬어요. 하방이 얼마예요? 한 2,5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 하방에서 딱 자리를 잡아줬으니까, 그 밑단에서는 사실 매물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고 하고요. 다행인 건 어때요? 올해 이쪽 관련된 분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실 새롭게 뜨는 회사 종목들이 열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 뒷부분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제가 인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DNF 내용들은 시가공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자, 글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종목은 낮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그래서 18,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낮게 보고 계시다. 18,000원 정도 수준부터 몰고 또 항상 제가 얘기하면 양봉 예,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끼는 것도 이런 것도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는 내용들을 뭐 점수를 보면은 그냥 글쎄 제가 볼 땐 한 6점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할 만한 내용 충분히 있어요. 여기 정도는 완벽하게 매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정쩡해요. 아예 들어왔으면 확실히 이 18,000 아래따라 들어와 버리면 확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니어서 분명한 건 저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보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하단 18,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점수를 몇 점 주겠냐라고 하면 한 7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점수가 가장 안 좋고요. 근데 또 나중에 반등 칠 땐 또 많이 올라올 수 있고. 근데 회사가 너무 글쎄요. 저는 전반부에 올해 연초에 있지 않습니까? 신뢰 안 가는 행위들을 많이 해서 관계는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닥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탁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도를 별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앞단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대략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알아서 잘 선택은 하시는 것들이죠. 또 제가 보는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나노팀 북미 완성차 업체 열폭주 차단 패드 요거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네, 맨 밑에 이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기사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갖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라면 1분기부터 이제 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분야가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할 때는 나노팀도 여러분들이 스몰캡으로 여러분들이 담아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정리해 보면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뭐 이분만 그렇겠어요. 다른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이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뭐 그러진 않았으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어떻겠어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조금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이 되게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221, 121, 60일, 20일 다 모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자리가 들어오냐면 일봉이 이렇게 가다가 톡 떨어졌다 올라갈 겁니다.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예요. 이거는 완전히 트레이딩 기술로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 나올 때 그냥 공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확인했잖아요. 그 가격이 아마 이걸 거예요. 얼마? 이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50원. 여기까지 오냐? 라고 하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요 모습이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나지, 여기 근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다른 거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트레이딩 포인트적으로 매수 시점이 언제가 좋겠어? 라고 그러면 뭐 저점에 매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 중에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예, 양보. 예, 그거 참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 드는데 이렇게 돌 때 이거 쫙 들어오는 거, 이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라면 저런 구간에서 잡겠다. 그래서 지금 222는 다 모이려면 보통 보면 다 모이고 나잖아요. 이렇게 이등평균선들이 꾸준하게 모일 겁니다. 모이고 나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깜짝깜짝 더 놀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아마 그다음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금요일이라서 새롭게 뭐 이렇게 투자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걸 리뷰해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투자할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해 주셔야 되고 채널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참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 쉽니다. 그동안 2분기에서는 제가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람을 쐬러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방송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크로 안 좋으니까 매수할 종목들, 그리고 오늘 주가 좀 빠지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매크로가 안 좋아서 빠지는 이유,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매크로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 아파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는 않는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아만이었습니다.